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이입니다. 오늘은 전체 증시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차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뭐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중국에서 헝다 문제 터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또 뭐 미국이 정부가 부채 한도 설정에 관해서 또 트러블이 생기면서 뭐 디폴트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까지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악재들 속에 지금 증시가 있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은 악재들 속에서도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실제 지수가 뭐 많이 빠졌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차트 속에서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최근 한 두 달간 8월 달부터 해서 10월까지 두 달간 뭐 얼마만큼의 하락을 겪었습니까? 과거 하락분 대비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있을 수 있는 조정의 폭이에요. 이 정도의 폭들은 상승 추세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지금 고점을 두 번 쌍봉을 만들고 바닥을 지금 향해서 저점을 깨고 있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뭐 차트와 전 세계 증시 상황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안감에 쌓여 있지만 정말로 거시적으로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이런 그 하락 조정폭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수준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기본적으로 로그 차트입니다. 제가 로그를 풀었을 때 이 봉 차트를 보시면 뭐 엄청 치솟아 있죠. 최근에 증시가 뭐 대폭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착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 정도 올랐었던 것들은 지금의 상승보다 더 약하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지금 코스피 3000에서 10% 오르면 300입니다. 그럼 이 300만큼의 봉의 크기는 과거에 올렸을 때는 거의 미친 수준의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에서의 봉의 크기는 굉장히 조그맣게 나오고 최근에 올라왔을 때의 상승의 폭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착각이죠, 분명히. 절대 가격의 상정에서의 상승 분위기 때문에 봉 크기가 그거를 상대화시킨 게 로그 차트입니다. 즉 현재 1%가 과거의 1%로 산정이 돼서 봉의 크기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코스피의 지수 상승분은 과거에 로그를 뺐을 때의 상승분은 이만큼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변합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피보나치 배열의 함수 채널을 덮어 씌웠어요.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피보나치 배열의 함수를 채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자연의 법칙에 따른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연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연 세계에는 무조건 법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나 어떠한 수에 의존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수에 좀 가장 잘 떨어맞지는 수는 저는 피보나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보나치 수를 근거로 한 차트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현재 이렇게 보시는 차트도 이 비율을 피보나치 배율에 산정을 해서 만든 비율들이고요. 그런 비율들의 폭을 여러분들 비율대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의 폭들은 지지와 저항대로서 좀 잡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로그화 시켰을 때의 차트에서는 가격을 절대 가격이 아닌 상대 가격으로 해서 상승률만을 따져봤을 때 실제로 이 로그 피보나치 배열의 함수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지지와 저항대가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 여기 바닥,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저항대 부분들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피보나치 배열이 잘 들어맞는다 라는 수준으로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0.786 부분을 뚫지 못하고 한번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오르고 뚫는 시도를 하다가 또 흘러내린 상황입니다. 즉 쌍봉을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흘러내릴 거라고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상승 추세를 탄 부분에서 과거에 이 0.786을 끝으로 마무리 지은 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의 버블의 장세라면, 과거 모기지 사태 이후에 상승했을 때 반등분 또 0.786은 깨졌어요. 깨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기지 사태도 이미 진작에, 그러니까 모기지 버블 때도 이미 진작에 반등이 나와서 1까지 갔어요. 즉 0.786이라는 배율은 절대 버블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 위의 영역이 버블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세계 증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무적인 요소들을 따지고 봤을 때 현재 수준은 절대 버블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버블의 영역은 0.786과 1의 사이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 영역까지 들어간 곳이 항상 버블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과거의 수준입니다. 12년도, 2007년도, 1989년, 90년대까지, 그리고 IT 버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버블이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단순하게 조정이 올 수 있죠. 금리 인상기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우리 같은 우리는 선진국이지만 우리 같은 좀 신흥국들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증시 조정을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분명하게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게 되었어요. 그 확신이 들었던 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0.786까지 해서 못 뚫고 내려갔다고 했죠. 근데 0.618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0.786과 0.618을 기준으로 해는 중심선을 그어봤어요. 그리고 그 중심선들이 과거에 상승했을 때 0.786을 기준으로 해서 뚫을 시도를 하다가 계속해서 흘러내렸을 때 바닥을 찍었던 것이 0.786과 0.618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점을 만들고 항상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버블의 영역에 한번 들어선 것이 0.786을 깨면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버블의 영역에 크게 들어가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큰 상승이 보이기 전까지는 아예 주식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주식을 안 팔고 주식장에 손을 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버블의 영역에 들어가면 정말로 큰 상승장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한국 증시도 뿐만 아니라 전 여기 구간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좀 빠진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시가 대폭락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버블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정말로 폭락이 올 만한 위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786과 0.618을 기준으로 하는 선에 현재 정확하게 위치해 놓였습니다. 못 뚫고 반등하고 못 뚫고 반등하고.
저는 이번 조정에서 끝이 나고 나면 무조건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조정에서 주식 떠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 될 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금화 갖고 계신 분들은 10월 달에 잘 체크하셔서 잘 들어오셔야 돼요. 정말로 이제 버블의 영역까지 올시 갈 거라는 조금 이번에 확실하게 바닥을 찍잖아요. 저점을 만들잖아요. 그럼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에 계속해서 그래왔고요. 이렇게 2007년, 2004년, 2005년, 2006년 쭉 상승하다가 고점을 두 번 만들었을 때 바닥을 제대로 한번 꽂고 나면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블이 끝났을 때는 폭락이 이끌어지죠. 똑같이 고점 만들고 고점 만들고 고점 만들었다가 못 뚫고 강한 바닥을 만들고 나면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섰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이 들으셨나요? 로그 차트로 보고 이 피보나치 수를 근거로 해서 현재 추세 라인이 어느 정도 파동에 와 있는지, 과거에 어느 정도의 수준의 현재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절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로서 여러분들 보게 된다면 현혹되기 너무 쉽습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트를 활용하셔서 앞으로 뭐 코스피가 됐든 환율이 됐든 나스닥이 됐든 어느 정도 참고하는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좋다. 100%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냐? 한 80% 정도 신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지표예요. 그리고 물론 일시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선들이 지금까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딱딱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조금,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딱 와닿잖아요. 딱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좀 크게 느껴져요.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겪었을 때 이 선이 안 맞았을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좀 더 삐죽 튀어나오고 삐죽 튀어나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 계좌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제 좀 마음이 심란하고 하실 때에는 전체 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구간은 이 정도고 절대 버블은 아니며, 지금 이 중심 0.786과 0.168의 중심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한번 저점을 제대로 만들고 반등이 나오면 버블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나는 버티겠다 라는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론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